그래서 교재 544페이지 피시고 프로그램은 둘둘공공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여기 원천징수 누르세요. 여기 원천징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들어오세요. 그전 거 안 되어 있어도 지장 없어요. 그전 거 뭐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연습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혹시 황진기님 없는 분들은 4번에다가 2103 치시면 돼요. 그래서 2103 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황진기씨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번에다가 2103 치면 됩니다. 그러면 황진기씨 뜨실 거예요. 엔터 꼭 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544페이지. 544페이지 보시면 저희 어저께 저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김말년님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할 차례입니다. 거기 배우자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일용근로자. 일용근로. 일용근로 그러면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씩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일용근로하고 복권당첨금 나오면 얘네는 대표적인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총급여 300만원 일용근로로 받은 거 있죠. 요 일용근로하고 복권당첨금이 나오면 거기에 얼마라고 쓰여있든 0이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0. 그러면 이분 연간 600만원 벌었는데 그 중에 일용근로가 300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600만원 번 게 아니에요. 얼마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300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분리과세 그러면은 따로 세금 낼 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실 때. 그래서 우리 요거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 주에도 이거 내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는 20세 이하, 그 다음에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무관은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소득 그러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총급여는 얼마요? 500. 그러면 600에서 300 빼서 얼마 됐죠? 300 됐죠? 그러면 500만원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요거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 배당 나오면 2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요거 빠졌구나.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요? 150만원 이하. 왜 150만원이냐면 500만원까지는 70% 빼줘요. 몇 프로 빼준다고요? 70%. 원래는 그거 다 배워야 되는데 저희 시험은 주로 500만원까지만 나와요. 그거 넘는 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자 배당 2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저거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300만원. 그래서 요분은 소득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600이 아니고 얼마로 보셔야 된다고요? 300. 그 다음에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옆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요거 잘 나오는데 시력보정용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는 1인당 50만원까지만 돼요. 시력보정용 안경은 되는데 거기 보시면 90이라고 써 있잖아요. 얼마라고 써 있어요? 90. 근데 90만원 다 넣으시면 틀린 거예요. 얼마까지만 된다고요? 50까지.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프로그램 보시면 여기 우측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최대화 시켜서 하세요. 저야 보여드려야 돼갖고 최대화를 안 시키는데 최대화 시켜야 찾기가 편해요. 여기 보시면은 61번에 의료비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력보정용 안경이 의료잖아요. 그래서 여기 의료비 오셔서 더블 클릭. 근데 의료비는 여기에서 넣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유일하게 의료비는 여기다 넣으면 안 됩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부양가족으로.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갔더니 안 눌러져요. 아무데도. 그래서
의료비는 꼭 따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의료비 나오면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가족이요? 부양가족 누르세요. 부양가족 누르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의료비라고 있을 거예요. 의료비만 여기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의료비 가셔서 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오세요. 여기 김말년님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들어가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건 어저께 넣은 거 없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에 F2 누르면은 쭉 이름이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 누구 거 하고 있죠? 지은영 씨 거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무슨 가족 있어요? 부양가족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의료비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클릭이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클릭하시고 F2 지은영.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상호 있죠? 지문에 무슨 안경원이라고 써 있어요? 서울안경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서울안경원 치세요. 없으면 안 넣으면 돼요. 항상 요거는 숙지하세요. 있으면 넣고 없으면 생략입니다. 그래서 서울안경원 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거기 보시면은 생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엔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무 말 없으면 국세청장이에요. 뭐라고요? 국세청장.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요거는 좀 별도로 기억하고 계세요. 의료비만 이쪽이에요. 나머지는 아까 그 화면에서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수는 몇 건이요? 한 건.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 90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안경은 얼마까지 된다고요? 50만원까지. 그래서 여기에다 금액에다가 얼마만 치세요? 50. 끝. 그리고 입력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게 내진 않아요. 입력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입력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 금액을 왜 넣냐, 그 다음에 얘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게 헷갈리는 거지, 입력은 솔직히 막 다른 프로그램처럼 막 뭔가 이해해야 되고 이런 파트는 많진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거 보시면 질병치료비라고 있어요. 무슨 치료비요? 질병치료비.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실손보험. 그래서 요것도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치료비는 대여 의료행위니까. 그래서 똑같습니다. 방법은 여기 밑에 성명 있으시죠? 이름에서 F 뭐야? 2. 그리고 뭔가 찾아야 돼. 그럴 때에는 F2 누르면 웬만한 거 다 떠요. 그럼 거기에서 또 누구죠? 지은영이죠. 그래서 지은영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보시면 상호 없죠? 사업자 등록번호 없죠? 없으면 뭐라고요? 패스. 그래서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없으면 국세청입니다. 그래서 1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몇 건이에요? 한 건. 요것도 아무 말도 없으면 무조건 한 건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액은 이렇게 넣는 겁니다. 앞에는 300, 그 다음에 뒤에는 얼마요? 170. 이렇게 넣으면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얼마를 빼요? 그 170만원 뺍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그 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까지는 의료비로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손보험 드신 분들 많죠. 너무 짜잘한 거는 환급 받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거 짜잘한 것까지 다 받아버리면 나중에 보험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막 5,000원, 만원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받지 마시고,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실손보험료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거 올라갈 때 많이 받은, 그러니까 평소에 짜잘하든 크든 많이 받은 사람은 올라가는 금액이 더 크대요. 그래서 좀 작은 거는 한 몇천 원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무조건 하는 게 플러스 되는 건 아니라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 보험 중에서는 우리한테 혜택 제일 많은 게 실손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입 다 해놓으시고 자녀분들 것까지.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X예요. 건강기능식품 안 됩니다. 앞에 잠시만 보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열심히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의료비는 나이도 상관없고 소득도 상관없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무조건 안 돼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식품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의료행위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의료비 안 되는 거고, 처음엔 됐었어요. 처음에 성형수술 한참 유행할 때까지는 됐어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성형수술 받는 사람이 너무 많고, 대부분 성형수술 받는 분들이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이 많잖아요. 뭐 쌍꺼풀 수술부터 해갖고.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식품, 요것도 의료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방송 같은 거 보다 보면, TV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광고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의료 용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계속 방송에 나오는 뭐 세라젬인가? 그런 것도 의료 제품 아니에요. 그거는 건강 증진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의료비 공제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저거 시력 교정용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는 1인당 얼마까지라고요? 50만원 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50만원 넘으면 50만원만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손보험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다가 아까 300에 130 넣었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빼줘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직접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자체에서 빼니까 요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있죠. 산후조리원은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신 분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준점이라는 걸 잡잖아요. 그 기준점을 잡을 때 월급 버시는 분들의 기준점은 7천만원이에요. 그래서 7천만원이 넘으면 국가에서 고소득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7천만원 기준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7천만원 이하고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이용하시면은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50 냈어. 그래도 얼마까지만 되는 거예요? 200만원까지만. 그래서 한도가 있는 것들은 한도를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건 이론에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건강기능식품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신용카드에다가 밑줄 치세요.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시험 문제 웬만하면 나옵니다. 한 100번 나오면 95번 이상은 나와요. 신용카드 파트는.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 보시면, 신용카드는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쓰신 건 무조건 안 돼요. 형제자매. 그래서 형제자매 이름으로 된 카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10원도 못 받아요, 공제. 그 다음에 요거는 명의자가 중요합니다. 여기 무슨 뜻이냐면, 우리 카드 밑에 보면 영어로 이름 찍혀 있잖아요. 그게 누구 거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내 카드 쓰면은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이름으로 된 거니까. 근데 형제자매 이름으로 된 카드를 내가 쓰잖아요. 그러면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명의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 배우자가 소득이 있거든요. 근데 카드는 본인 신용카드를 쓴 거예요. 그러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신용카드는 누구 이름으로 됐냐,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얘는 안 되는 게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 낸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통행료도 당연히 안 돼요. 통행료도 세금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면은 차 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통행료 내잖아요.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거, 이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안 돼요. 관리비 안 되고,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이런 거 안 됩니다. 현금 서비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 사시면 10%만 가능해요. 몇 프로만 가능하다고요? 10%.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되는데, 문제 풀면서 계속 안 되는 거 나오면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별한 내용 없죠? 요거는 됩니다. 되는데,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대중교통 200,
전통시장 100. 그러면 신용카드는 얼마예요? 신용카드는 200이겠죠. 왜냐면 500에서 200만원하고 100만원 빼니까 얼마 남아요? 200 남죠? 예, 그런 식으로 얼마가 가능하냐, 예, 그런 건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십시오. 이제 입력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계속 적어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고 기억하시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로 오세요. 요거 이제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연말정산 입력. 연말정산 입력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보시면 42번에 신용카드 있어요. 몇 번의 신용카드 있다고요? 42번. 그리고 이거 넣으실 때 요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뭐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거 넣다 보면 입력하다 보면은 여기 신용카드 오셔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어저께 넣으신 분들은 여기 금액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제 줌으로 하신 분들은 여기 금액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와서 넣으려고 봤더니 금액이 있네. 그러면 항상 합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합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넣으려고 갔더니 비어있네. 그럼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신용카드 200이라 그랬죠. 얼마라 그랬어요? 200. 그러면 여기 어저께 넣으신 분들은 1000만원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입력하면 돼요? 1200. 그래서 그 칸에 금액이 있으면은 항상 합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 좀 하시고. 그래서 1200 치세요. 어제 빠지신 분도 거기에다 1200으로 치세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할만 하거든요. 근데 놓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저기 대중교통이 있을 거예요. 네, 어저께 300만원 입력했거든요. 대중교통에 얼마 입력했다고요? 300. 근데 지금 얼마 있죠? 200 있죠? 그러면 300에다 200 더해서 대중교통에다가는 얼마 치세요? 500. 그리고 되도록이시면 다음 주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 나오십시오.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기 추석 끝나고부터는 기출문제 하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다음 주까지는 되도록이시면 나오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다 나와야 돼요. 시험 봐야 돼서. 그 다음에 거기 전통시장 있습니다. 여기 전통시장에 700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얼마 넣어야 되죠? 100만원 넣어야 되죠? 그러면 700에다 100 더해서 얼마요? 800. 그리고 오늘 못한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이거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구별 못하면 백날 넣어봤자 떨어져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열심히 넣는다 그래서 맞는 게 아니거든요.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OX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 학년지로 넘어갈 거예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국. 어디라고요? 미국이에요. 그러면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우리 교육비 있습니다. 네, 교육비 돈 나가죠. 그래서 교육비는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본인만 요거 가능합니다. 어디요? 대학원. 그래서 본인 아니면 대학원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쓰신 건 100원도 안 돼요. 직계 존속. 직계 존속 그러면 누구라고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교육을 받으신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돈은 100원도 공제 못 받습니다. 자녀가 본인은 받을 수 있는데 자녀는 못 받아요.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비 1인당 3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원비.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가능해요. 그리고 유일하게 외국 들어간 거 중에선 외국 교육비 가능합니다. 외국 들어간 거 나머지 다 안 돼요. 외국 가서 카드 쓴 것도 안 되고 외국 가서 병원 가는 것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돼요? 교육비만 돼요. 외국은. 그거 참고하시고. 왜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일단 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면 한참 IMF 때 지금처럼 이제 환율이 올라갈 때 뉴스에 TV에 계속 나오던 게 하나 있어요. 기러기 아빠라고. 그때 한참 이슈몰이가 됐잖아요. 기러기 아빠 외국에 이제 아내하고 아내하고 자녀 보내고 혼자 대한민국에서 이제 돈 버는 아버지들을 기러기 아빠라고 한참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슈화 되면서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려면 뭔가 이슈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외국에서 쓴 교육비 인정해주자. 이렇게 이제 됐죠. 그리고 이번 시험에 외국 교육비 나올 확률 높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환율 올라가고 있죠. 뉴스에 계속 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외국에 유학 간 애들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냐. 왜요? 환율이 많이 올라서 아까 잠깐 인터넷 뉴스 보면서 왔는데 저거 나오더라고요. 외국에 지금 현재 환율이 올라갔고 라면 4개에 2만 원이래요. 봉지라면 4개. 그만큼 환율도 많이 오르고 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계속 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슈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관련된 요거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장성 보험료도 돼요. 그래서 보험료 나오면 요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보험료는 나이도 봐야 되고 소득도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이 소득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보장성 보험만 가능합니다. 우리 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장성이 있고 무슨 성이 있죠? 저축성.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장성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중요합니다. 아까 카드는 명의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누구 명의냐. 그것처럼 이 보험도 누가 혜택 받는 거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자녀는 04년생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몇 살 안 넘었어요? 20살 안 넘었죠. 그래서 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소득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소득 얼마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면 소득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구별할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얘는 되면 왜 되냐, 얘는 안 되면 왜 안 되냐 그 구별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입력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요거 못 적으신 거는 나중에 이제 유인물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하시고 여기로 오세요. 요거 이제 빠져나오시고 요 하면 항상 최대화 시켜서 하세요. 여러분들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62번에 교육비라고 있을 거예요. 몇 번에 있으세요? 62번. 그래서 62번에 있는 교육비 더블 클릭. 여기 색깔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상 들어가 있는 거는 요 안에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고등학생이죠. 뭐예요? 고등학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초중고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초중고. 그래서 초중고 오셔서 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지금 얼마 나갔죠? 600 나갔죠. 그럼 여기에다가 600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1인당 연 얼마 한도래요? 300만원 한도래요. 600 치면 알아서 300으로 잘라요. 그리고 300만 넣어도 솔직히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600 넣어봤자 얼마에서 잘려요? 300에서 잘려요. 예. 그래도 여기 보시면 제 거 보시면 지금 1000만원 뜨잖아요. 여기 700에 300 해서 얼마 되는 거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어저께 빠지신 분들은 여기 300만원이라고 뜰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다 600이라고 쳐봤자 얼마에서 걸린다고요? 300만원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려보시면 60번에 보장성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몇 번에 있어요? 60번. 그래서 60번 보장성 보험에다가 어저께 오신 분들은 여기 60만원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신 분들은 비어 있을 건데 60에다 30 더하면 얼마죠? 90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얼마 치세요? 90. 그러니까 연말정산 문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에 몇 가지가 쭉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별해서 입력해서 맞으면 몇 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 황수철하러 갈게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교복 구입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분에다 밑줄 치세요. 아까 제가 교복 얼마까지 된다 그랬죠? 네, 50만원까지 돼요. 근데 얘 지금 얼마죠? 40만원이죠? 그래서 되는 겁니다. 다. 그 다음에 영어학원비 보이세요? 네. 지금 자녀 06년생이죠. 몇 년생이에요? 06년생. 그러면 몇 살이죠? 이렇게 계산하라 그랬어요. 나이 계산하실 때 계산기에다가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몇 년생이에요? 06년생이죠. 그러면 2000 몇이요? 6을 빼요. 그러면 몇 살 나와요? 16살 나와요. 그래서 나이 계산하실 때는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 연도만 빼면 돼요. 그러면 2006년생이니까 빼면 16살입니다. 그러면 16살이면 중학생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학원비는 누구만 된다고요? 미취학 아동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영어 학원비는 안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은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비가 안 되는 거지 현금 영수증은 돼요. 그래서 취약 아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나 아니면 뭐 대학생 이런 분들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교육비를 내실 때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현금 내면은 무슨 영수증 받으세요? 현금 영수증 받으세요. 그러면은 연말정산할 때 100원이라도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안 끊어줄라 그래요. 당연히 안 끊어줄라 그러죠. 세금 덜 내려고.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인 얘기이긴 한데 저도 교회 다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 기부한 거 기부금 영수증 안 끊어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학원에서 수업하시는 분 중에 한 분도 그 교회에서는 기부금 영수증 안 끊어줘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끊어주거든요. 이건 뭐 교회마다 특성이긴 한데 못 받으면 공제 못 받는 겁니다. 맞죠? 국가한테 가갖고 저 기부했는데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딱 한마디만 해요. 갖고 오세요, 서류. 서류 갖고 오면 인정받는 거고 없으면 못 받는 거기 때문에 학원비 같은 거 내실 때는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내셨으면 꼭 뭐 받으세요? 현금 영수증 받으세요.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더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시교정비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치료 목적. 치료 목적이면 요거 의료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료비로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입력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뭔지 헷갈려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연습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빠르면 월화수목, 늦으면 화수목인데 한 3일 내지 3일 조금 더 할 거예요. 일단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교육비. 그리고 앞에 잠시만 보세요. 이거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이중공제라고 있어요. 무슨 공제요? 이중공제. 이중의 뜻이 뭐죠? 몇 번 혜택 주겠다? 2번. 그래서 이중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중공제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의료비 신용카드.
일단 병원비는 카드로 긁으시면 의료비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신용카드 회사에서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공할 때 의료비 얼마, 신용카드 얼마 이거 다 알아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뭐 구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복구입비 신용카드.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복구입비 카드로 결제한 거 보이세요? 네, 그러면 요거는 교복구입비도 넣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육비도 넣고 어디에도 넣어야 돼요? 신용카드에다가도 넣으셔야 돼요. 이중공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이라는 건 둘 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 학원비 신용카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세요. 요거 세 개 빼놓고는 하나만 돼요. 두 가지를 썼어도 한 가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로 오세요. 아이고, 여기 교육비. 그래서 교육비 오셔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중학생이에요. 뭐라고요? 중학생. 여기 초중고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여기에 잘 써 있는데 이거는 인당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초중고에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저희 좀 전에 600 넣었죠. 여기에다 합치시면 안 돼요. 그 밑에다 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 수별로 따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3명이면은 1, 2, 3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2번에다가 얼마 치시냐면은 거기 중학교 등록금 얼마 있죠? 90만 원 있죠. 교복구입비 얼마 있어요? 40만 원 있죠. 더하면 얼마죠? 130.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130. 그러니까 되는 것들은 합쳐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구별하는 연습은 다음 주에 계속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하러 갈게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로 오세요. 42번에 신용카드. 왜냐면 거기 교복구입비하고 현금영수증 넣어야 되잖아요. 뭐하고 뭐 넣어야 된다고요? 교복구입비하고 영어학원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오셔서 더블 클릭. 지금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에 1200 들어가 있어요. 얼마 들어가 있다고요? 1200. 여기에다 얼마 더 해야 되죠? 40만원 더 해야 되죠. 얼마 더 해야 돼요? 40. 그러면 1200에다가 40 더하면 얼마예요? 1240. 그리고 지금은 그냥 위치 정도만 봐두세요. 아, 여기에다가 넣는 거구나. 그 정도만 봐두십시오. 어차피 계속 하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영어학원비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영어학원비는 안 되는데 학원비를 현금영수증으로 끊으면 현금영수증은 돼요. 뭐는 된다고요? 현금영수증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금영수증이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러면 현금영수증 란에다가 얼마 입력하세요? 120. 120 치시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시고 이제 사시교정비 넣고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사시교정비는 의료비예요. 그래서 여기 의료비 오세요. 61번. 몇 번으로 오세요? 61번. 61번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아니다, 여기가 아니었죠. 의료비는 여기라 그랬어요. 부양가족. 이게 오래 바뀌어서 저도 아마 종종 저기 가서 더블 클릭을 할 거예요. 이거 습관 돼 버려 갖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부양가족.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의료비 있어요. 무슨 비 있어요? 의료비. 그래서 의료비 하시고 여기에서 더블 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항상 추가할 때는 밑에다 추가하는 거예요. F2. 그 다음에 요번에는 누구죠? 자녀 황수철이죠. 그래서 황수철 오셔서 엔터. 그 다음에 상호 사업자 번호 없으니까 여기로 오세요. 국세청장. 그래서 국세청장 몇 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건수 몇 건이요? 1건. 그 다음에 금액은 80. 끝.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세요. 그리고 줌으로 들으신 분 중에 저거 프린트 필요하신 날짜 적어서 주시면 프린트 해서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다 체크를 못 해갖고 줌으로 수업 들으신 분 중에 유인물 더 받으실 거 있으시면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바로바로 해서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오세요. 요거 이제 요거 종료해서 빠져나오세요. 그 다음에 교재는 551페이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할 건 세무가 아니에요. 세무는 저기 추석 지나고 시작하시면 되고 다음 주까지는 회계 공부하세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기출문제 집에 가서 하나 풀어보세요. 1시간 동안에 몇 점 나오나. 그게 본인 점수예요, 현재.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개에서 요번 주에 3개에서 한 4개 정도 푸신 다음에 그거 평균 내면 그게 여러분들 현재 점수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0점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잘 볼 때는 평균 점수에서 막 20점 위에 나올 때도 있고 못 볼 때는 그거보다 좀 떨어질 때가 있는데 아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좀 일명 널뛴다 그러는데 그게 시험 난이도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 다음에 교재는 551페이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월급 줄 때 세금 떼는 게 원천징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월급 줄 때 세금만 떼고 끝나면 안 되겠죠. 국가한테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번 주하고 저번 주에 요런 얘기를 몇 번 했었잖아요. 근로소득자는 유리지갑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월급 주는 거 관련돼서 국가에다가 다 신고를 해요. 근데 왜 신고하냐면 신고를 안 하면 비용 처리를 못 해요. 그러면 비용 처리 못하면 뭐를 많이 내야 되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회사에서는 월급 주면 이 사항 관련돼서 신고를 다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 안 했다가 거꾸로 걸리면은요 세금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알바생들도 신고 다 해요. 웬만하면.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종종 보면은 수업 들으면서 알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바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는 하니까. 그럴 경우에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이름이 아니고 지금 돈 벌어도 무관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간이라던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 말고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일용직 한 분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민증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인력사무실에서 오셨는데 인력사무실에서도 협조를 안 해갖고 인력사무실 딴 데로 바꿔버리고 저희 어머님 이름으로 해갖고 신고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는 집에서 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종종 남의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간혹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작년에 일은 안 했는데 소득세 환급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환급 받았어요? 그러면은 누가 이름 좀 잠깐 빌려달라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비용 처리하려고 급여를 조금 더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환급 받은 건 본인이 받고, 요런 때도 있긴 있는데 웬만하면 명의는 빌려주지 마십시오. 명의 빌려줬다가 잘못된 건 아니고 약간 좀 마이너스 되신 분들 꽤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이름 같은 건 빌려주지 마시고 여기로 오세요. 여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누르세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날짜는 여기 보세요. 꼭 설명할 때 설명 안 듣는 분들이 나중에 꼭 이상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면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아, 내가 수업할 때 딴짓하고 있었구나. 여기 월 넣는 데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업을 제대로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의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수업 안 들으신 분은 열심히 여기 가서 06이라고 칩니다. 이게 수업 안 들으신 분의 특징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다가만 06 쳐요. 6월. 그리고 나머지는 엔터 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6월을 넣어줘요. 하세요. 나중에 수업하다 보면 제가 웬만하면 안 돌아다니는 이유가 저 쓰러질까봐. 하지 말라는 거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하라는 거는 열심히 안 하고 꼭 하지 말라는 것만 해. 그래서 진짜 예전에 한번 뒷목 잡을 뻔한 적 있었어요. 편한 거를 그렇게 알려드려도 어디에서 이상한 거 보셔갖고 보고 오셔서 왜 힘든 길을 가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우리 결산할 때 자동 결산 있죠? 자동 결산을 유튜브 보는 건 뭐라고 안 해요. 보는 건 상관없는데 어디에서 이상한 거 보고 와갖고 다 수동으로 해.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야. 왜 편한 길을 놔두고 힘든 길을 가려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힘든 길만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설명할 때 설명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초반에는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551페이지 거기 1번 보시면 미완급생 12,000원. 얼마요? 미완급생 12,000원. 요거 나오면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미완급이라고 있어요. 12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다 얼마 치시면 돼요? 12,000원. 요게 다예요. 얘는 나오면 요거 잘 물어봐요. 미완급수액 얼마다. 그러면 밑에다가 전월 미완급이라고 12번에 보시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것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십시오.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전자신고하는 걸 할 거예요. 앞에 보세요. 2022년부터 2022년부터 전자신고라는 게 교육 내용에, 시험 내용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전자신고는 두 군데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하고 소득세 전자신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전자신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올해 4월 달에 시험 받고 6월 달에 시험 받고 8월 달에 시험 받거든요. 우리 몇 월 달에 시험 보죠? 10월 달에 보죠. 네, 그래서 4월, 6월, 8월에서 연습할 수 있는 게 3개밖에 없어요. 근데 3개면 충분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는 그 주에 그 3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는 그 주에 그 3개를 풀 건데 딴 거 갖고 하지 마시고 그 3개 갖고 계속 반복하세요. 어차피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예. 왜냐면 이거는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 3개 가지고 한 10번 정도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종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아우 저는 해도 안 돼요. 그럼 얘기하라니까요. 제가 할 수 있게 다 도와드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하는데 잘못해. 이런 분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매번 얘기하지만 그냥 안 해. 이 두 개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시험은 한 방에 끝내세요. 이거 질질 끌어봤자 좋지 않아요. 왜냐면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은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마감이라고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뭐 있어요? 마감. 그래서 마감 누르세요. 마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감을 해야 전자신고가 돼요. 왜냐면 마감이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마무리를 안 하면은 전자신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감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또 떠요. 마감이라고. 그래서 마감 또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위에 뭐라고 떠요? 마감이라고 뜹니다. 이게 마감되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안 들어가요. 금액이. 마감된 데이터는 뭐라고 떠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쳐야 돼 그럴 때는 여기 써 있잖아요. 무슨 취소요? 마감 취소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틀렸다 그럴 때는 마감 취소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오세요. 여기 마감 나오신 분들은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전자신고 오른쪽 위에 있어요. 무슨 신고요? 전자신고 누르세요. 누르시고, 그리고 교재 있어요. 552페이지 553페이지에 그거 보고 똑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못했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재 보고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십시오. 여기 지급기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6월 치세요. 몇 월 치세요? 6월. 왜 6월 치냐면 아까 우리 몇 월 달 거 마감했죠? 6월 달 거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몇 월 치시면 되세요? 6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엔터 쭉 치시면 요렇게 아까 마감한 게 뜰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날짜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뭐 신고나 원천 신고 이런 거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냥 뭐 치세요? 엔터 치세요. 그러면 기본값으로만 무조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유투 실업이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제작 있어요. 그래서 제작 누르시고, 여기 위에 뭐 있어요? 제작. 잠시만요. 부서 사용자 아이디가 없대네. 이런, 이거 잘못 만들어 놨구나.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 안 바꿨구나. 여기 위에 죄송합니다. 여기 위에 신고인 구분 있죠. 여기 2번으로 바꿔주세요. 자진신고로. 죄송합니다. 요거 하나 안 바꿨네요. 여기 신고인 구분 있죠. 여기 몇 번으로 바꾸라고요? 2번. 그 다음에 엔터 쭉 치시고, 그래서 요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신고인 구분할 때 2번이에요. 납세자 자진신고. 거기 있어요. 교재에는 저기 55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작 눌러주세요. 뭐 누르세요? 제작.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밀번호 혹시 나오세요? 비밀번호 나오시는 분은 확인 눌러야 비밀번호 나와요. 1, 2, 3, 4, 5, 6, 7, 8 치세요.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시험대에 암호 줍니다. 그러면 그 암호 그대로 치시면 돼요. 시험대 1, 2, 3, 4, 5, 6, 7, 8로 나올 수도 있고 1, 1, 1, 1, 1로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로 오세요. 홈택스 바로 가기. 홈택스 바로 가기 누르시고 그러면 꼭 요 화면이 나와요. 이거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건데 여기 닫기 누르세요. 닫기 누르시고 그러면 요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 요거 누르시면 돼요. 뭐하기요? 찾아보기. 찾아보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항상 제일 밑에 있어요. 요거는 편하더라고요. 찾을 때 보면은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오늘 날짜 떠요. 그 날짜에 있는 거 선택하시고 열기 아니면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요렇게 파일이 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형식 검증하기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형식 검증하기. 요거 누르시면은 또 암호 넣으라고 나와요. 이거 암호 잊어버리면은 암호 잘못 나오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그래서 시험 때 아마 쉬운 걸로 줄 거예요. 왜냐면 암호 잘못 넣으면 이거 여기에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부터는 여기 밑에 있는 거 한 번씩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형식 검증 결과 확인 클릭, 내용 검증하기 클릭, 내용 검증 결과 확인 클릭, 그 다음에 무슨 파일 제출이요? 전자 파일 제출까지 그냥 클릭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요거 뜨죠? 예.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 뭐라고 있죠? 전자 파일 뭐요? 제출하기. 요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그럼 여기 요렇게 떠요. 위와 같이 뭐 되었습니다?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요? 닫기. 요러면 끝. 근데 앞에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되게 천천히 한 거거든요. 시험장 가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에 플러스 1분 안에 해야 돼요. 앞에 보세요. 시험장 가시면 제가 일부러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천천히 한 거고 시험장 가면 이 속도가 돼야 돼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서 1분 오버되면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마감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번에 7월 잠시만요. 왜 안 떠? 아까 제가 7월로 안 했나요? 잠시만요. 7월로 한 것 같은데 7월 마감은 됐는데 잠시만요. 금액이 없어서 그러나 07이요. 그래도 여기 나오면 나중에 요 속도가 돼야 돼요. 제작 누르고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홈택스 가서 닫기 하고 찾고 왜 또 안 나오냐 컴퓨터야. 그 다음에 형식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클릭하고 여기 무슨 제출이요? 전자파일 제출하기. 그 다음에 닫기 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는 단순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순서를 머릿속에다가 통으로 암기해 갖고 그 순서대로만 하고 빨리 끝내야 돼요. 이런 걸로 시간 오래 잡아먹으면 딴 거 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노동 같은 것들은 그냥 제가 봤을 때 똑같은 거 가지고 10번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이거는 뭐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원래는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시험에 잘못된 거를 주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클릭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거 아무리 오래 걸려도 2분 넘기면 안 돼요. 저런 걸로. 그래야 다른 거 풀 시간이 여유가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그냥 본 겁니다. 한 번씩 본 거고 그 다음에 10시 40분부터 어저께 드린 거 있죠? 못 받으신 분은 제가 좀 이따 프린트 해드릴 거예요. 분계 연습할 겁니다. 뭐 할 거라고요? 분계 연습.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부터 분계 보도록 하겠습니다.